안녕하세요. 재테크 도전하는 엄마 JJ 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 지인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지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보자면, 제 지인은 지금 현재 지방 소도시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고, 현재 살고 있는 전세를 2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자 했는데요. 결론은 지금 그 현 임대인이 개인의 사정을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집을 매매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제 의사 전달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자 원만하게 지금 해결하기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이제 새로운 전세의 집을 알아보신다고 합니다. 오르는 부동산 가격과 또 전세 가격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 지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르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도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요. 이제 10년 전에 이제 신혼집을 구할 때 저희도 4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서 3년 이상을 이제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고 났을 때는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예전보다 그렇게 크게 상승하거나 뭐 하락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모아놓은 종잣돈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없었고, 이제 대전이라는 지역으로 직장을 잡게 되면서 이제 저희는 대전에서 살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노동의 대가, 남편이 벌어온 노동의 대가를 알뜰살뜰히 써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아서 집을 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저축을 한다 해도 이제 1년이면 600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600만 원도 모으기 쉬운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집을 사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만약에 내 집이 있었더라면,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샀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어요. 내가 다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아파트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에 관련된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강의가 있거든요. 유튜브 강의도 듣고, 블로그에 칼럼들도 많이 읽고, 그리고 부동산 시세도 매일매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더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입지를 선택해서 이제 실거주 겸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제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때 내가 가진 종잣돈이 적기 때문에 집을 아마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포기를 하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디에 집을 사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포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 번의 기회가 지나갔어요.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세종시에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건 제가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지 않고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못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거기서 배운 점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음에 오게 될 기회를 대비하자.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는 절대 흘려보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 청약 점수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분은 청약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하셔서 청약에 도전해 보신다고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아마 누구나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느끼고 그런 것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왜냐면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기회에 대해서 놓치지 않아야겠다. 미리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에는 그 기회가 반드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부를 하셔서 10년 뒤에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내가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냈구나, 공부를 차근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